수학을 알려드림. 오태초등학교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수업을 듣기 전 필기를 할 수 있는 공책 한 권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공책에 필기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배울 6학년 수학 중에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한 내용은 적기 바랍니다. 우선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학년 때 공부했었던 것 기억이 나나요? 아마 3학년 때 이것을 배웠지 하는 기억은 안 나도 단어를 보면 다들 할 것 같습니다. 우선 2분의 1을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1 하면 떠오르는 것은 친구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약분,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3학년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면 형, 그거 진분수잖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분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진분수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 여러분들이 계약하게 되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3학년 학생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2분의 3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분수겠죠? 여러분들 모두 가분수가 왜 가분수이고 진분수가 왜 진분수인지 모르고 있을 텐데요. 요거는 계약하면 설명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 가분수가 분모가 분자보다 작은 분수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1과 2분의 1, 바로 대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수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분수는 가분수를 자연수 더하기 분수의 모습으로 적은 것이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 머리에 쥐가 나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는 강의를 앞으로 돌려서 반드시 공책에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년을 뛰어넘어서 4학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학년 때 분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3학년 때 이제 이름을 배웠네요. 그럼 이 서로 다른 분수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배워봐야겠죠. 바로 가장 쉬운 덧셈과 뺄셈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쉬운 거를 4학년 때 하고 있었습니다. 5학년 내용까지 생각해보면 4학년 때 배웠던 덧셈과 뺄셈이 쉬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분모가 같은 분수들끼리 더하고 빼기만 했으면 됐으니까요. 바로 1년 넘어가서 5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5학년 때는 여러분들 통분을 배웁니다. 통분은 왜 하는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단순히 통분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 위아래에 같은 숫자를 곱하는 것, 곱하는 숫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공배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를 곱한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분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든 다음에 4학년 때와 똑같이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분수 이야기를 하면서 통분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수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분수는 무엇이죠? 지금 한번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들 스스로 공책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수에 대해서 모두 적었나요? 분수는 바로 나누는 수입니다. 나눌 뿐의 숫자 수,
나누어진 수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한가요? 그럼 나누기를 알아야 분수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머니께서 기분이 정말 좋으셔서 여러분에게 5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언니, 오빠, 동생이랑 나누어서 잘 쓰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5만 원이네 하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누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지겠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는 돈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양심적인 친구들은 10,000원만 주고 4만 원을 본인이 가지겠지만 아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25,000원씩을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누기 2를 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나누기는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수 또한 똑같이 나누어진 수겠죠. 그냥 나누어진 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수를 배울 때 분자는 나누어지는 수, 분모는 나누는 수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분자는 앞에 있는 수, 분모는 뒤에 있는 수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6분의 3을 한번 살펴볼까요? 피자 3판을 시켜 6조각으로 나눈다면 분자는 3이고 분모는 6이 되겠죠. 분수로는 6분의 3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분의 3은 피자 한 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바로 작을 겁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1인 한 판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피자를 2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는 2, 분모는 그대로 6일 것입니다. 개수를 바꾸었더니 분자가 바뀌었군요. 피자를 10판으로 바꾸면 분자는 10으로 바뀌겠죠? 여러분들은 분모는 나누는 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피자를 나눌 때 몇 개로 나눌 것인지가 바뀌지 않으면 분모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나에게 한 조각을 더 주더라도 바뀌는 것은 결국 분자인 것이지요. 따라서 분자는 개수로, 분모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쉽게 분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했지만 아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교 후 반드시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기준과 개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통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만 원을 아빠한테 받은 상태에서 4만 원을 엄마한테 더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물론 7만 원이 된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한 것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우선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수는 분모가 다르면 개수가 같아도 더하기 빼기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기준이 분모이고 분모가 다르면 계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분모가 기준이고 분자가 개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웠던 통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쥐가 나는 소리를 여기서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동안 앞에서 설명한 개념은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모가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분수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몇 분의 1이 얼마나 작은 수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0분의 1은 1을 100개로 나눈 것 중에 1개, 1000분의 1은 1을 1000개로 나눈 것 중에 1개입니다. 여러분들은 10,000원을 100명이랑 나눌래요? 1000명이랑 나눌래요? 물론 안 나누는 게 제일 현명하겠지만 100명이랑 나누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돈이 온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과제 제출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